네, 안녕하십니까. 파워센터입니다. 이번 영상은 방전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인산철 배터리에 관한 설명입니다. 자, 이 논문은 22년에 작성이 된 논문이고요.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리튬 아이론 포스페이트 배터리는 이 중요한 도전의 직면에 있다. 현재 이런 얘기죠. 뭐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. 이게 뭐냐면 스테이트 오브 차지가 되게 크루셜 중요한데 이런 이제 어려움이 아직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주요 원인 프라이머리 스템은 이제 배터리가 되게 플랫하다는 거예요. 볼테이지 프로파일이.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실제 이 도표를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우세요. 이 도표에 보시면 위에 있는 게 리튬 이온 NCM, 그러니까 우리가 LG나 삼성에서 만드는 배터리 셀 얘기하는 거죠. 요 NCM 계열은 중국은 이거 NMC라고 부르더라고요. 니켈, 망간, 코발트. 뭐 순서만 달라지는 거니까 똑같아요. NCM, NMC. 어쨌든 니켈, 코발트, 망간이 사용되는 경우인데 초록색이 충전, 빨간색이 방전이거든요. 그래서 똑같이 올라가죠. 똑같이 충전할 때 쭉 올라갔다가 방전할 때 쭉 이렇게 빠져요. 근데 이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잖아요.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 특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건 LFP 셀이거든요. 똑같이 충전, 방전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죠. 그래서 요 SOC, State of Charge, 그러니까 차지의 상태, 배터리 잔량이라고도 부르죠. 이 State of Charge를 요 곡선을 보고 알 수 있고요. 전압을 보고 알 수 있어요. 문제는 이게 전압만 보고 판단할 때가 문제인데 인산철 같은 경우에 이게 되게 플랫하잖아요. 평평한 거죠. 평평하니까 올라갈 때도 한참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한참 전압이 변하지가 않아요.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요. 반면에 리튬 이온 배터리, 휴대폰에 사용되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요 곡선이 이렇게 가파르죠. 그래서 이 전압의 변화가 볼테이지 변화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.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니까 이제 BMS가 이 셀의 화학적인 변화, 우리 리튬 셀은 화학 제품이잖아요. 디지털 제품이 아니고 화학적인 변화를 이 전압으로 감지를 해서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굉장히 편해요. 반면에 이제 리튬 포스페이트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요 값이 되게 플랫 평평하기 때문에 요 상태를 몇 프로로 봐야 될지 평가하기 되게 어려워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히스테리시스, 그러니까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온도가 뭐 높거나 낮거나 또는 주변의 어떤 상황 또는 배터리 셀 내부의 화학적인 변화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하게 되잖아요. 또는 처음에 생산됐을 때부터 그 셀에 따라 조금씩 특성이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실은 셀 회사가 LG, 삼성, SK 이 정도 대기업만 하는데 중국은 인산철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제품에 따라서 요 값들이 조금씩 달라요.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뭐 어떤 거는 12.8V인데 60%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. 12.8V인데 남아있는 게 20%밖에 없어 이렇게 표시되는 것도 많아요. 그거는 이제 전압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쉽게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인산철 배터리 중방전 곡선 이렇게 볼까요? 그 이미지 검색해 보면 이런 값들이 나오죠. 그 중방전 곡선이 나오는데 이 값들이 곡선보다는 레벨로 할까요? 레벨 미터 이렇게 볼게요. 그러면 레벨이 표시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레벨 중방전 전압 할까요? 전압 레벨 미터. 네, 여기 하나 나왔네요. 보시게 되면 이제 요게 인산철이죠. 정격이 12.8인데 요게 17%로 되어 있고요.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2.8V인데 한 60% 이상 남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너무 평평해서 요 값을 잡아내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. 실제로 제가 12.8을 66% 제품도 보긴 봤거든요. 그래서
이제 요 측정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특별히 문제가 발생되는 게 겨울철이에요. 겨울철엔 일단 그 활성도도 떨어지고요. 그리고 이 전압을 감지하는 능력이 이제 외부 변수, 온도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급격하게 빠져나가면,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빠져나가면 이 곡선이 확 변하니까 이제 이거를 잡아낼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전기를 조금 쓰는 경우 있죠. 조금씩 점점 빼나가게 되면 이제 모르는 가운데 배터리에 이 전기를 쫙 빼나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걸 알아차렸을 때,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라고 알아차렸을 때 요 임계점 밑으로 뚝 떨어진 경우가 발생을 해요. 떨어지게 되면 이제 배터리 셀이 좋으면 그 양질의 배터리를 쓰게 되면 우리 4개를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. 셀이 4개가 있는데 좀 모양이 좀 엉망이네요. 어쨌든 이렇게 4개의 셀이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이제 똑같이 여기까지 채웠다 했는데 이제 방전되기 시작하죠. 그런데 뭐 얘가 제일 나쁘게 그렸는데 요거가 방전되다가 이 밑으로 가면 안 돼. 근데 따끈따끈하고 넘어갔어요. 그러면 BMS 전체를 관장하는 BMS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얘를 살려야 되는데 살리기 위해서 전압을 넣어보거든요. 전부 다 똑같이 넣어보죠. 넣어보는데 얘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. 왜냐면 얘는 살아나는 거 밑으로 벌써 떨어져 버린 거예요. 이거 뭐랑 똑같냐면 이제 나중에 이해할 때 얘기하시는데 우리 그 치아가 있으면 치아에 이렇게 치석이 끼잖아요. 어느 정도까지 끼게 되면 실은 이건 스케일링 하기 전까지는 치석이 안 떨어지거든요. 근데 리튬 배터리가 똑같아요.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분리막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리튬 이온이 이제 일로 이동을 해서 그라파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음극이죠, 여기가. 음극 쪽에 이동을 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게 충전 과정이고요. 빠져나가는 게 방전 과정인데 충전 과정에서 이게 쫙 가다가 잘 쌓여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 방전 과정에서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가다 막히거나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배터리 셀이 다 균일하게 좋으면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BMS가 출력을 안 내보내요. 그럼 이 배터리는 쓸 수가 없는 거죠. 그렇다고 해체할 수도 없잖아요. 근데 이런 일이 가끔씩 발생을 해요. 모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. 가끔 발생하고 특히 이 배터리 팩이 조그만 경우에 자주 발생하더라고요. 조그만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는 거는 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각형 배터리 있죠? 이거는 이제 EPF에서도 각형을 가지고 만드는데 요거 4개를 쓴단 말이에요. 각형을 4개 쓰는데 이거는 충방전 횟수가 제일 낮은 게 4,000회예요. 그리고 요즘 많은 거는 뭐 5,000, 6,000, 아주 심한 거 8,000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. 횟수가 이렇게 높아요. 그런데 그 소형에는 원통형을 사용하는데 리튬 인산철의 원통형은 대개 경우가 2,000회 충방전 사이클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1,000짜리도 가끔씩 있어요. 그리고 품질이 낮은 거는 실은 이건 뭐 예측 불가한 거죠. 그래서 요 셀이 근본적으로 이 큰 거, 이거 주로 자동차에 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잘 만든 거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가끔씩 봤어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거를 3,000회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3,000회 충방전할 수 있는 고품질 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팩을 만들면 이런 일이 잘 발생 안 해요. 그래서 이제 잘 발생 안 한다는 거지 발생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닌 거니까 이제 가능성을 낮춘 거죠. 그래서 방전에서는 어쨌든 이 구간이 플랫하기 때문에 이 전압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몇 프로야? 이거 잡아내기가 스테이트 오브 차지를 그러지 영어로 SOC 스테이트 오브 차지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떨어지기 전에 나는 아직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휙 하고 떨어진 일이 만약에 여기서 발생했다. 그래서 그게 여기서 끝이면 괜찮은데 어떤 임계점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. 그렇게 되면 그게 이 셀 중에 하나만 발생을 해도 전체 팩이 이제 회복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겨울철에 영하로 내려갈 때 주로 발생하더라.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좋은 셀, 3,000회짜리 충방전을 갖고 있는 좋은 셀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. 아니면 큰 배터리,
뭐 100에서 우리가 400, 500 이렇게 되는 것들 있죠. 요런 그 큰 셀을 쓴 제품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요. 네, 예. 이 배터리는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로 말할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뭐 13.5다, 뭐 13.8이다 이렇게 말은 표현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화학 제품이고, 그리고 이제 태양광을 충전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딱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. 게다가 또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또 그냥 자유롭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